대충 정리가 됐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은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 좀 당겨주시고요. 예. 실물로 보니까 더 미남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진보다 미남이신 분 찾기 힘든데.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새날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몇 번 다뤘어요. 예. 더군다나 제가 나가는 다른 방송에까지 다뤘던 인물인데 예. 막상 제 앞에 계시니까 아우라가 장난 아니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어서 오시고. 예. 이쪽 동네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공군 출신이니까. 공군의 메카죠, 여기가. 예, 거의. 예,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예, 예. 그 근처에 공군회관도 있고 예. 그리고 공군 탑도 저 뒤에 걸리는 예, 뒤쪽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관학교도 과거에 있었고요. 있었고. 예. 공군 뭐 군수 지원단도 지금 현재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공군의 메카에서 지금 우리가. 네. 자, 부승찬 전 대변인 그 이력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18년 동안 공군 장교 복무. 아니, 15년입니다. 정확히는 15년. 이 가짜뉴스를 누가 이렇게 15년 동안 예. 공군 장교 복무, 예. 공군 소령을 외편하셨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예,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예,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 예. 국방부 대변인 임명. 예. 네,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군대에 계시다가 민간인으로 계셨다가 예. 아주 국방부는 군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일반 민간인이어서 한 30%가 이제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예, 국방부 대변인 되셨고, 자 일단은 지금 논란의 그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쓸데없는 걸 검색을 해봤더니 예. 제주 부시가 예. 약 숫자가 10,000명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만 들어도 금방 기억에 남는 사람이에요. 예. 그 부승찬이라고 하는 제가 그 저 세븐틴이라고 부승관. 어. 예, 예. 같은 학년인 것 같아요. 예, 같은 학년이고요. 저희 동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승관 아버님은 제가 저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대변인님은 뭐 보통 정당에 가면 그냥 대변인 부대변인이 있잖아요. 예. 그래 부대변인은 부부대변인인 거야. 만약에 부대변인이라면은 그렇죠. 성이 주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네. 자 논란 후 심경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그 신경. 우리 방송이 인터뷰가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예, 예. 현재까지 심경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요. 떳떳하고 당당해져야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가슴 속에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놀랍게도 우리 부대변인님 사모님께서는 새날의 오랜 애청자시라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꼭 제가 이제 나가다 보니까 새날에는 꼭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요. 사실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제 와이프의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새날이란 방송을 와이프가 평가하는 거죠. 와이프가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차분하고, 그리고 방송으로서 자기가 들어본 방송, 상당히 좋은 방송들도 많지만 새날은 특히나 남편이 나가서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연대라고 표현해요. 연대.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제가 나가는 다른 방송에서 김종대 의원하고 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제를 갖고. 네, 예. 근데 부대변인님하고 저하고 만날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뭐 사모님이랑 다 해가지고.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나타났었다. 예. 이 이야기는 부대변인님께서 국방부 대변인으로 있을 때 당시에 현역 육군참모총장이던 남영신 총장한테 직접 들으신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간접 증거가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기도 하고 정권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내준 다음에 마지막 문재인 정부 육군참모총장이던 분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쓰고 있는 것이 국방부 건물이 있고 네. 그 옆에 합참 건물이 있었고 예, 있습니다. 그 지금도. 국방부에는 육참 총장 같은 분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유, 구조였던 그렇죠. 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왔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변님은 뭐 해참 총장, 공참 총장, 육참 총장 예. 다 이런 분들이랑 수시로 소통하죠.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위치에 그럴 있었던 거예요. 수밖에 없죠. 언론 대응을 하는 총괄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요. 예, 네. 수시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영신 당시 총장하고 부대변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아, 그때 당시 이제 그 3군 총장하고는 소통이 잘 됐었습니다. 아. 남영신 총장뿐만 아니라. 예. 그 상태에서 무슨 행사장에 가서 예,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 예, 개편식이라는 게 있어 갖고요. 4월 1일 날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그 전략사령관의 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현황 보고하고 이제 개편식으로 이어지는 그 현황 보고 전에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천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 보고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얘기. 부대변인 예.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보고받은 거죠. 보고받았는데. 아니, 들은 얘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풍문 전원에 전원. 보고. 예, 보고였죠. 보고기 때문에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육군 참모총장 공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요? 예.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육군 참모총장이 살았었습니까?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거기서 군사 외교도 하고요. 뭐 해외 그 군사 그쪽 요직에 계신 장군들이 오면 행사도 하고 공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계룡대 대전에도 그게 있고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 아니, 총장 공간.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예. 민간인이 나타났는데 예. 워낙 특이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가 된 거죠? 예, 그렇죠. 나타났었다고. 예. 왜냐하면 총장한테 보고되는 게 다 보고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고 상황이 좀 특별하다는 경우에는 이제 총장한테 이제 보고하는 걸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국방부 대변인이 부대변인한테 예. 천공이 나타났었대?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히 공관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공관장이 자신한테 천공과 그다음에 인수위 관계자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워딩은 정확히는 그렇게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이게 이를테면 이 발언 자체가 윤석열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뭐 들은 얘기 갖고 그러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 증거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예. 일기에 기록하셨다. 예,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거 일기가 저거죠 지금. 근데 예, 맞습니다. 일기에다가 이게 HWP 등으로 치신 것 같고요. 예. 저 일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네. 작성 날짜가 그대로 수정이 아니고 작성 날짜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2022년 4월 13일. 예. 마지막 저장한 날짜. 마지막 저장한 게 그때 이야기를 듣고 네. 그때 남영신 총장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본인도 특이했을 테니까 예, 그렇죠. 기록하셨다는 게 사실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아래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뭐 그 천공 부분만 쓴 게 아니고 다른 내용들도 일기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 그것만 끼워 넣을 수는 없죠. 또 왜 하필이면 4월 1일에 그거를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에 예. 한 2023년에 이런 논란이 생길 줄 알고 거짓말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거짓말로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예. 야, 이거 진짜 나중에 뭐 CCTV나 뭐 전화 위치 공개 같은 거나 이렇게 연결되겠지만 예. 우리 부대변인께서 뭐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저거 왜 그랬을 거냐면 예.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욱 장관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권을 뺏긴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며칠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마지막 육참총장, 마지막 대변인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것을 어떤 논란을 만들기는 좀 뭔가 너무한 상황인 거고 예. 당시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이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논란이나 뭔가 되기보다는 일단 천공이 나타났었다고 예. 나중에 예. 시간이 1년쯤 지났을 때 천공의 어떤 국정 개입 같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아,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이게 화제가 되는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아유,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 그 얘기를 듣고 일기에도 썼는데 충격적이었다고 썼죠. 예. 예. 근데 남영신 총장은 그 보고받은 이야기를 부대변님한테 왜 이야기했을까요? 나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일기에도 썼는데 언론에 이제 보도해야 되는 건지,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일기에도 언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소통의 차원에서, 처음 생각은 소통의 차원에서,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도 대응해야 되고 육군에서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다른 이슈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보여요. 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해프닝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예. 더군다나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육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논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을 것 예, 같고 그럼요. 예.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의성이 없다는 소리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네, 예. 공유는 한번 하고 싶고 예. 알려주고는 싶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아유, 그렇죠. 예. 어. 좀 그렇게 봤고, 상당히 얘기할 때 그때 표정을 보면 격앙돼 있었어요, 약간은. 격앙.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근데 뭐 남영식 총장은 지금 개입 안 하고 싶어 하신다면서요. 아니, 저도 이제 죄송스럽죠. 절대 비밀 지켜달라고 둘만의 약속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깨버린 꼴이 됐고 저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니까 한 인간으로부터 그게 상당히 걸렸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서지 않았었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일기 기록이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말 그대로 진짜 풍문을 옮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모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던 건데 일기에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한 문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책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풍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공관을 관리하는 간부한테 예. 보고를 받은 사안인데 예. 그럼 그 보고라는 게요. 예. 그냥 구두 보고로 끝났을까요? 문서로 올라왔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장 보고는 항상 이제 구두 보고와 문서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기록으로 남기려면 이제 문서 보고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구두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보고 체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걸로 그렇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총장까지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민감하고 특별한 사안이거든요. 그거를 중간에 스크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총장 보고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보고 과정을 봤을 때는 근데 원래는 육참총장 공관 정도 들어가려면 예.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 아니, 힘든데 이제 특성상 뭐 총장이다, 총장의 지인이다, 뭐 같은 차를 탔다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안 하죠. 예. 더군다나 뭐 정권 교체기고 그러니까 사실 좀 점령군처럼 막 여기저기 그렇죠. 나중에 저 관제 결정하는데 그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대통령 부인이 임장하듯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골랐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건 기사에서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라는 게 남영신 총장의 뭐 부하들인 거죠. 공관 관리자들이면 이분들이 한 명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같이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보고 중에 하나가 남영신 총장 통해서 부대변인께 전달이 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타고 온 차종. 그리고 같이 온 사람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거는 별도 언론사에서 별도 취재한 내용이고요. 저는
기록에 있는 거 외에는 뭐 사실은 저도 물론 확인은 했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실하구나. 이런 것들은 좀 느낌을 받았었고요. 예. 남영신 총장뿐만 아니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언론사에서 뭐 카니발 2대가 왔고 거기에 A 의원이 있었고 뭐 경호처장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보도를 봐서 알고 본인하고 있습니다. 상관없고. 네, 저는 책에도 그랬지만 어떤 차종인지 그다음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들은 다 바 없다. 들었다고 썼죠. 들었다고 썼다. 네, 근데 그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고 그다음에 뭐 밝힐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 사건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 네. 대통령 관저로 쓰겠다. 예. 그래서 국가 예산까지 배정됐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낡아서 이제 어. 다시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죠. 근데 기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혹시 육군 참모총장 공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장관 공관만 가봤어요. 옆에 근데 있는. 그 전에 들어갔던 예산들도 보면 예.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낡아서 비가 셀 리가 있느냐. 예. 그때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예산까지 배정됐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는 상황이 예. 매출이 뒤집혀요. 예, 예. 낡아서 비가 새서 뭐 그렇다면서 낡아서 비가 새서는 아니고요. 뭐 음. 그때 뭐 해병대 사령관 공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매년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유지 보수를 하고 그건 국방 예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러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쓰겠다. 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게 아까 말한 임장하듯 네. 누군가가 와서 골랐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맥락상 네. 여기서 천공이 무슨 일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 맥락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허위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누군가가 좀 뭐 뭘 좀 보는 사람이 와서 네. 여기는 터가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정반대로 이런 상황들 속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 네. 과정들을 거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저는 제가 봤을 땐 그 관점보다는 어찌 됐든 민간인 특히나 역술인이 그런 국방부나 안보 부서를 재직같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것만 자체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책에도 썼던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부대변인께서는 그냥 국방부 대변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래봬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국방 전문가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와 검찰의 문민통제 이런 이야기를 쓰는 방송이기 예. 때문에 예.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사건은 대통령실 이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공약에도 없던 공약에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해놓고 시대. 예. 갑자기 용산 국방부 네. 청사를 대통령실로 쓰겠다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천공이라는 사람이 용산 시대를 막 언급하는 예. 상황들이 나오면서 예.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이나 예. 관저 결정 등의 일개 민간인, 역술인이 네.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생긴 국방 공백이 지금도 무인기 사건 같은 걸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무인기 사건 때도 보면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을 상당히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축소하는 바람에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상당히 우왕좌왕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 확실히 무인기 침투 같은 안보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게 우리가 예. 그런 표현 쓰거든요.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이 들어가고 예. 그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들어가고 예. 합참 건물은 소분해 버리고 아니 합참인데 모아야 되는데 소분을 내버리고 이게 자체가 국방부 네.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소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국방 공백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사실은 용산이라는 게 이제 국방부가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외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최적화돼 던 그런 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당선되고 단 4일 만에 그게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4일 만에 인수위에서 찾아와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죠. 2달 만에 빼라고. 예. 아. 예. 더군다나 뭐 지하 벙커네 뭐네 해 가지고 지금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국방 대비. 네. 북한이 안 쳐들어오기 망정이고 네. 무인기 하나 보냈더니 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면 예. 근데 그 시작쯤에 천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혹이면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건데 중요한 사건은 예. 분명합니다. 꼬리가 밟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이 이야기를 했던 네. 김종대 전 의원 네. 다음에 보도 매체들을 싹 고발하는 상태. 예예. 본인도 지금 고발된 거죠. 예. 형사 고발됐습니다. 예. 다 완장하겠네. 아니 저는 김종대 전 의원 사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예. 기록을 해 놨고 음. 그 기록에 근거해서 그거를 했을 뿐인데 책에 포함시켰을 뿐인데 그게 과연 형사 고발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전히. 그냥 제대로 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 전원을 계속 갖고 그렇죠. 언론 플레이 유동규, 뭐 남욱, 하면서 김만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실제 검찰 소환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맥락은 분명히 있잖아요. 예, 맥락은 맥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나타났다는 주장은 굉장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그 맥락이 이해가 되면 합리적으로 사람들은 '아 천공이 개입했겠구나.'라고 느끼는 거고 오죽했으면 내 일기를 그 컴퓨터에 써 놨던 거를 최종 수정 날짜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아니 워낙 이제 조작됐고 왜곡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저장 날짜는 공개할 수밖에 만약에 저것이 공개되고 저쪽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부승찬 대변인도 무속인인 거야. 미리 그거를 이렇게 예언해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써 놨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겸임 교수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방에 굉장한 전문가신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삘 받아 가지고 예. 천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육군 참모총장이 했다 같은 이야기를 게시가 그냥 있었던 쓸 리가 없잖아요. 게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요건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예. 꼭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지금 뭐 출석 요구 이런 건 아직 안 왔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수사하는 걸로 보면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압색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겁나시죠? 두렵죠. 어. 예. 왜냐하면 이 책 그냥 천공과 관련돼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꼬투리를 잡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조금 문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명확히 밝히지만 일기 원문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군사기밀은 취득한 군사기밀은 한 개도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천공국보다 지금 쓰신 책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이 일단 많은데 그 얘기 이따가 하시고 네. 요약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결국은 민간인의 국가정책 결정 관여, 개입 이게 가장 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가 지금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예.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네. 국정에 개입해서 막 연설문 써주고 네, 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천공이 예를 네. 들면 청와대에 가면 옛날에 국정기획위원 막 예. 위촉하고 그렇잖아요. 예. 국정기획위원이라도 됐다면 저는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런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엄청 많을 텐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영상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용산에 무슨 용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용산으로 오고 예. 근데 그 사람이 그 특이한 외모를 갖고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나타났더니 갑자기 관저가 바뀌고 네. 이 과정을 거친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예.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또 그 천공은 또 청와대에 나타나서 자기 지인들을
많이 가본 듯이 이렇게 예. 안내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쯤에 또 윤석열 씨는 업무 보고 새해 신년 업무 보고를 또 청와대에 가서 받고 절대 안 들어가겠다는 청와대를 예. 그러니까 특정 일인이 100%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조언을 듣거나 네. 그렇지 않은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아,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런 의혹 제기를 한 사람, 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정확히 일기까지 써놓은 사람을 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예. 개념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걸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고발했죠. 고발한다. 그러니까. 네. 야, 나 진짜 저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되면 고발, 압색, 고발, 압색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설명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도 네. 초장에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네. 고소고발해서 의혹이 더 번지는 걸 막겠다. 김종대 의원 사태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어준 저 방송인하고 같이 고발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언론의 관심이 거의 제로였죠. 예. 그런 학습 효과도 분명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그게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네. 오히려 SNS나 인터넷상에서는 더 확대되고 부풀려집니다. 네. 음모론까지 나오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고 네. 나라면요. 네. 사실이라고 하면 네. 그때 천공이 왔었다고 말하면 별 문제 안 돼요. 네. 순간 비판을 받겠죠. 민간인 이야기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참고 사항이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이걸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 네. 외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잡돌이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맥락상은 천공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 맥락상은. 예. 근데 진짜 관심은 천공이 아니고요. 예. 그 부대변인 책 최근에 권력과 안보 예.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인데 예. 사실은 그 인터넷상에서 밀떡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방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군사 보안과 관련돼 있지 않은 네. 아마 본인의 철학을 전 담았을 거라고 봐요. 다 보진 않았지만. 그 권력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책 속에 이제 부족한 책이지만 책 속에 나오는 권력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와 국회 이 권력들이 어떻게 국방에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제목 자체를 권력과 안보라는 개념으로 썼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도 그렇고 상당히 안보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서라 하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부처에 계셨던 분들한테 좀 제 책을 읽기가 좀 껄끄러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비판적으로 썼기 때문에요. 그냥 청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빨리 낸 이유는 우리 그 군의 어떤 헌신, 삶과 죽음을 또 다뤘거든요. 예, 성폭력과 관련된 그 공군 여중사와 그 다음에 해군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이분들의 어떤 희생이 철옹성 같았던 군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어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종관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조종사의 그런 아픈 소식도 있고 그래서 군을 바라볼 때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헌신도 좀 생각해 주면서 어떤 사건만 발생하면 군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완전 온통 그냥 언론이 이제 군은 그냥 나쁜 놈으로 이제 매도하는 권력들이 그렇게 이제 매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군 장병들의 헌신도 책에 녹아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중요한 단어가 무민통제. 예. 그러니까 사실 군인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예. 국가를 통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그게 군부 정권에서 건부 정권으로 넘어갔다 예,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예. 사실 군이 문민통제가 되면서 네. 검찰도 문민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사건.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제목만 봐도 느낌이 왔던 게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 4명이었죠. 예. 송영무, 정경두, 아 서욱 세 분, 세 분. 아 3분, 3분. 예, 세 세 분이었단 분. 말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도 사실 다 군 출신이잖아요. 예, 전부 군 출신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대선 때. 네. 다음 정부 때는 네. 민간인도 국방부 장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국민 통제의 상징 같은 아, 예, 걸로.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좀 알려주세요. 예.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가서 예. 통일부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꽤 많았을 거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군에도 불만이 꽤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가 전 좋았던 점은 있었거든요. 뭐냐면 국방력을 계속 올리는 지점. 아, 예, 그거는 상당히 예. 그 니들이 진보 정부 맞아 할 정도로 국방력을 예.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묘하게 막 부딪히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 쪽이 아닌 문재인 정부 다른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국방부 배타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아, 예, 예. 근데 그렇죠. 그런 책들이 그런 내용들이 저 책에 들어 있다는 아,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국방부와 통일부의 어떤 갈등으로 이제 묘사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죠. 예. 야, 예. 사실 이 책에 이런 관심이 가야 되는데. 예. 아니, 이거 어. 본래 의도는 천공이 아니라 이게 책을 저자잖아요. 뭐 음. 부족한 책이지만 스테디셀러가 돼야 되니까 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완전히 온통 천공에 꽂혀 있어 갖고 이제 천공으로만 가는 게 상당히 책의 의미를 어. 예.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만 보면 예. 대박 나신 거예요. 사람도 궁금해 할 테니까. 아, 예, 예. 이런 종류의 책이 엄청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이 책은 지금 관심도는 거의 군계 일학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어.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결국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게. 아하.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정부에 이제 매티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폼페이오, 볼튼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바로바로 이제 책을 써서 히트를 치고 뭐 이런 내부 내밀한 내용들, 그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도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군에 있다가 나와서 장군들이 이제 일기 혹은 회고록 형식으로 책도 많이 써서 안보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용납하지 않는 게 외교 안보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훈도 많이 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이런 책이 시도되면 하는 말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처벌받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이 됐었던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책이 가지는 그런 특성들은 좀 있죠. 예. 진짜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군사 정권이거나 뭐 독재 정권이어서 국방력 강화, 선제 타격 딱 이렇게 예. 가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예.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평화와 국방력이. 예. 그렇다고 국방을 약화시키면 안 되니까 문 대통령의 그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철학은 명확했고요. 국방부가 이제 힘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게 공이고요. 과는 뭐 책을 보시면 좀 일부 매체에서 그 과에 대해서만 딱 뽑아서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문재인 정부 사람인데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저는 그 지점은 예. 문 대통령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예. 어떤 분야들끼리의 기득권이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럼요. 예. 야, 자, 이 책은 저는 필연적으로 필독으로 한 일주일에 하나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처분 아직 안 걸렸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국방부에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갔다고라는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갈지는 저도 장담하기 아니,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아무 맥락도 없이 막 지르니까. 예. 근데 실제로 여기 이 책은 천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과 얼마 전까지 국방부 대변인 하던 네. 더군다나 군 생활을 오래 했고 네. 관련된 교수까지 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만 국방 정책에 관련해서는 예.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과찬이신 것 같고요. 예. 아니 그게 그런 거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그런 예.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직접 군대를 경험해보고 네. 그 장교를 경험해보고 네. 국방부도 있어보고 네. 학생도 가르쳐보고 하는 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회에서도 이제 국방위를 했었고요. 어, 예. 그 예. 완전 최고의 전문가신 거잖아요. 아니 그중에 이제 뭐 학계나 군이나 혹은 정부나 국회는 다 경험했죠. 예.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예. 무속인은 좀 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황당한 거지, 그게. 아니 왜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투표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예.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예. 그게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70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던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데 네. 만약에 특정 한두 사람이 입김 때문에 네. 공약에도 없던 사안, 예. 만약에 공약이 있었다면요 별 문제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일테면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근데 광화문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뜬금없이 국방부 청사를 내놔. 네. 내가 쓰겠다. 네. 이렇게 해서 엄격한 문제가 만약에 일반 무속인이 개입돼 있는 거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군에 우리가 속하잖아요. 예. 그걸 이뤄낸 선배님들의 정신도 있고. 근데 이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그게 없었다. 어떤 협의 과정이나 여론 공론화나 이런 게 없이 단 4일 만에 당선되고 단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국가도 혹시 뭐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그때 그 논란이 됐을 때요. 우리 방송 뭐라 그랬냐면 이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 한 2년. 예. 실제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는 윤석열 임기가 끝나야도 가능할까 말까 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아예 보는 정상적인 정책 결정 절차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 공백이 일어나는데 저는 가끔씩 그렇게 마음 쓸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전시 상황이 벌어졌다면 진짜 엄청났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뭐 북한 입장,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된다 하면 아주 고맙다라는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인기를 띄워본 의도가 네. 지금 대한민국이 대공망 정도의 뭐 이렇게 어떤 그 안보 상황이 네. 어떤지 하고 한번 떠보려고 보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다층적 목적이 어. 있겠죠. 다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국방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드 파워에 초점을 맞춰졌잖아요. 삼축 예.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제 타격 뭐 이런 것들 하드 파워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런 무인기 하나에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우리의 속살, 안보의 속살을 보여줬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국방 전문가들 보면은 그 무인기 잡으려고 예. 전투기 띄웠다가 전투기 추락하는 걸 보면 진짜 기함하겠어요. 아니 사실은 그쪽 모기 잡으려고 장검을 꺼내 드리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거죠. 그 무인기가 전투기에 비해서 너무 느려서 격추도 못 시킨다면서요. 아니 이제 육안으로 봐야 되고요. 육안으로 봐서 이제 요격하려고 딱 준비하고 공군 출신이냐 요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지나가고 없으니까 전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이거 또 와서 선에서 돌아와 보면 어디 있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아유. 더군다나 윤석열 씨 자체가 군 미필이에요. 네. 부동시 의혹으로 군대를 안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후보 때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야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방부를 밀어내고 예. 그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소분되고 이러는 과정에 예. 실제로 국방을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무력화시켰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비판과 찬사를 같이 받았는데 네.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방비를 더 올리는 과정이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가짜 안보 세력이란 표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윤석열 네. 정부는. 아니 지금 보여주는 것만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방과 사실 외교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항상 그 국가의 리더는 군 통수권자인 동시에 이제 평화라는 축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수레바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국방이란 수레바퀴가 있고 하나는 이제 협력과 대화, 외교
이 수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례도 보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했죠. 예. 북한을 국방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교의 대상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어. 국가 리더의 역할이죠. 예. 근데 북한을 주적으로만 삼아놓고 외교할 생각이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리스크는 엄청 키워놓고 네. 해외에 나가서 외교를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네. 뭔가 사태를 일으키는 예. 바로 그분이 지금 예. 아주 그렇죠. 가까이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냉전만 보더라도 냉전 시대에 동서가 엄청 첨예한 대립을 했잖아요. 동서유럽이. 네. 그때도 이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하여튼 구상으로 해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듯이 우리도 국방력을 강화하되 한 축에서는 이제 평화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충돌이나 분쟁을 우발적 충돌이나 분쟁을 막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의 큰 틀은 그거였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변인 입장에서도 예.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뭔가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국방부 있을 때 예. 그게 이제 서로 파트브 안에 알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럼요. 예. 근데 그런 게 약간 불만실 수 있지만 이게 막상 이제 정권이 끝나고 보니까 윤석열 정권에 비교를 해보니 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 전혀 다른 문제죠. 예. 야 진짜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천공이라니요. 천공 우리가 보통 하늘에 구멍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국방 공백이 전시가 아니니까 문제죠. 지금 외교 나가가지고 이제 막 사고 막 엄청나게 치고 막 돌아오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고마운 상황 되는 거 아니에요? 도발 안 해주니까? 네. 국방부하고 지금 그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 획기적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상당히 획기적. 대한민국 역사의 획기적 사건인데 그거 네. 파기하네 만에 이런 소리 하고. 야, 자 국방부 대변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힘든 자리였어요. 언론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아니 이제 아침 5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얼마나 이게 주말도 없이 쳇바퀴 돌듯이 돌고 다만 이제 힘든 자리인 만큼 수당이나 그다음에 차나 기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제공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각 군 총장들이 예. 가장 면밀하게 소통해야 될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 그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서욱 장관 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욱 장관 걸려 있어요? 서욱 장관 때입니다. 예, 서욱 장관 때. 예. 서욱 장관 최근에 고초당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도 이제 서욱 장관의 평을 좀 쓰긴 했는데요. 제가 1년 5개월 동안 느꼈던 서욱 장관은요. 상당히 도덕심이 강하고 열정적이었고요. 작전에 있어서만큼은 에이스였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오다를 받고 그거를 또 부하 장교들에게 그거를 오다를 내리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 없다. 심성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 심성 자체가. 예. 이분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존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무슨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영장 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하나만 오신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씨가 예. 대한민국 군인들이 우길기 전범비에 격리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우길기가 아니라고. 그 사건 아시죠? 제가 어디 모 방송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평을 했죠. 예.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느낌이 세요? 그 딱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게 막 분노가 치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제가 대변인할 때 서욱 장관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종섭 장관은 너무 정치에 휘둘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반하더라도 예. 대통령실의 뜻에 반하더라도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서욱 안 장관은 된다는 거죠. 그걸 했죠. 서욱 장관은 그거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민주정부 특성이기도 하죠. 예. 그걸 또 받아들일 때는 또 민주정부가 받아들여줬죠. 네. 예. 그게 민주정권이고요. 예.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통일부와 국방부의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건 정상이죠. 그래서 책에도 쓴 게 이게 언론이 갈등으로 몰아가거든요. 통일부와 국방부의 갈등. 근데 그거는요. 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봤을 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환경부가 환경 파괴 앞장서고 예. 통일부가 통일을 맡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렇죠. 예. 그건 아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그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이제 참모들의 역할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에서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본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다시 설명하는, 국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좀 다른 점? 예.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좋게 표현해서 권위주의지 사실 덕재죠. 그러니까 아니 노동부가 노동 탄압하면 됩니까? 그 맥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예. 국민들이 좀 못 살겠다, 힘들다. 예. 어떤 사람들은 갈아보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예. 예. 뭐 대변님도 이제 국방부에서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좀 한숨 돌리려고 책 한 권 썼는데 갑자기 아닌 밤중에 고발당하고 이런 아니 뭐 상황 아니에요? 책은 좀 팔리니까요. 그러나마 뭐 이게 아니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책은 좀 팔리니까 그리고 이제 법적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천공에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책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제목에 소제목으로 다 하셨잖아요. 책 한 번 더 앞에 우리 가운데 한번 띄워줘봐요. 책을. 쑥스럽습니다. 어쨌건 권력과 안보, 예. 문재인 정부 국방 비사와 천공 의혹인데 예. 여기는 군사 보완이 될 만한 건 단 한 건도 없다. 아니 목차를 보시면 알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뭐 군사기밀.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겠죠. 야, 뭐 그냥 회의 때 나왔던 얘기들도 뭐 비밀에 준한다. 뭐 이렇게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 그래서 뭐 그 근거로 해서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저는 떳떳하니까요. 예. 야, 근데 표지가요 상징성이 대단하네요. 청와대는 뒤집혀 있고 용산 국방부 건물은 지금 대통령실이 돼 있고. 예. 예. 야, 이 책 한번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이제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14일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우리 국방부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마지막 고별 인터뷰할 때까지가 이제 대통령실 이전의 막전 막후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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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대통령실 옮기겠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예. 더군다나 국방부는 청사를 뺏기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한번 보고 싶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니 90%도 좀 봐주십시오. 90%. 아, 그러니까. 예, 우리 국군의 헌신이 좀 들어있으니까요. 예. 국방부를 사실상 우리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강탈당했다. 아니 진짜로 어느 날 갑자기 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된 자가 네. 야, 네 건물 내가 쓸게 내놔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파트 세입자가 뭐 집주인이 나가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도 말미를 많이 주잖아요. 예. 계약 기간도 있고. 근데 이건 그것도 없이 이루어진 거니까 상당히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더라 해서 만든 게 합참인데 예. 그 합참을 소분해 버려 갖고 이게 국방 공백인 거잖아요. 예. 야. 이제 또 합참이 이제 남태령으로 이전 간다는 용역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요. 예. 이제 참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은 바로 옆을 합참으로 가고 네. 합참은 좀 멀리 가 예. 이렇게 되는 상황. 예, 남태령으로 가는 거죠. 예. 차라리 그렇게 보낼 거면 계룡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글쎄요. 그래도 남태령 쪽에는 상당히 이제 그 군사에 그나마 이제 최적화된 되기 때문에 예. 거기 약간 타운 비슷한 개념으로. 네, 뭐 거기 수방사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러나 저는 이게 말씀은 나 쫄았었는데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 아니고요. 오히려 좀 의문스러워. 아니 이게 즐기는 것 같아. 아니 대변인 하면서 체득된 겁니다. 절대 쫄지 말자. 네. 이게 쪼는 모습 보면 기자들한테 당한다. 뭐 이렇게 답변할 때도. 그래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하고 들어가고요. 여기 올 때도 특히나 이제 제 와이프가 새날에 상당한 6년 이상 애청자이기 때문에 이게 와이프의 그런 뭐 열망, 남편이 여기 좀 나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열망도 있고, 새날이 그래도 유튜브 방송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도. 아니 그렇다고 다른 데가 안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모르게 이메일을 보내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한테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아니요. 예, 새날 많이 제 와이프도 시청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예. 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부승찬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 비사와 천공 의혹, 이 책들 지금 저기 저 서점 사이트 온라인 가면 다 파는 걸로요. 예, 사서 봅시다. 왜냐하면 저게 제목만으로는 못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방부 청사 내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있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방에 네. 관련된 네. 기사들, 네. 군사 정보 아닌 것들 이렇게 예.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구매 좀 해주시고요.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요. 그 사이에 책 좀 팔아 드려야지 이게 무슨 영치금이라도 되죠. 지금 사모님께서 내 이야기 듣고 엄청 빡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어. 저 메일은 안 봤는데 구구절절했다는데 어. 불안하고 두렵고 뭐 아니 이랬다는데.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뭐. 가족 입장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들어온다 그러면 엄청 쫄죠. 예, 그렇죠. 근데 뭐 압수수색 와봐야 뭐 제가 뭐 갖고 나온 것도 없고. 예. 아니 이 사람들은요 내 상상치도 못한 거를 이렇게 그렇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네. 살짝 끼워 넣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게 좀 야. 불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대변인 진짜 핸섬하시고요, 스마트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래서 국방부 대변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어요 지금. 예, 예. 만여 명 부시의 상징이 예, 됐어요. 지금. 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000명 중에 저희 종친회 가면 부시 이름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많이 그 종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매주 TV에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부시 이름을 널리 알린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됐습니다. 당당하시고요. 예. 그렇다고 사형 뭐 해당하는 죄목 아니니까. 그럼요. 예. 논란 되다 보면은 보람 느끼실 때가 네. 나로 인해 이 정권이 상당히 힘들어졌구나. 예. 그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부승찬 대변인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응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일단 책 한 권 삽시다. 그리고 책은 안 읽어도 돼. 책은 사놓고 있잖아요. 남의 받침대 하셔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힘이 돼주는 거죠. 저는 그걸 연대라고 합니다. 예. 아마 선진국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단어가 솔리데러티라는 예, 얘기 들었거든요. 예. 약자들끼리 연대하는 네. 거. 자,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자, 부대변인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계속 이렇게 알리셔야 돼요. 사모님 예. 말씀처럼. 예.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거짓말한다? 그게 얻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기다가 카메라에 대놓고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참 사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형사 고발된 입장에서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조사도 받고요. 때론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날 제가 처음 출연하지만 제 와이프가 보증하는 거니까요. 많이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부대변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